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코치 2부 진행을 맡은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상담 시청해 주신 종목들 제가 최대한 많은 부분들 상담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여러분들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전화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먼저 달아드리고 상담을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 지난주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좀 어려운 그런 장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간밤에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 있어서 아마 월요일장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주말 동안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한 그런 이제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란이 조만간 이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 거의 공격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지스함으로 이제 방어를 또 하려고 또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서 군사적인 충돌과 그다음에 이제 중동 전쟁의 이 불안감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의 그 하락폭을 보면 어쨌든 하락폭 자체는 굉장히 크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의 조정이고 그 폭으로 본다면 뭐 1.4% 정도대 뭐 S&P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정도의 조정은 일반적인 사실 이제 조정이라고 볼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만약에 좀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만 된다면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장의 큰 타격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주를 흔들었던 건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금리에 대한 문제가 지난주 시장을 좀 많이 흔드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소비자하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에 대한 불안감들, 뭐 금리에 대한 불안감들은 한 단계 이제 지나간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번 주 주말 동안의 그 뉴스 좀 잘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큰 문제 없다면 월요일장 뭐 크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또 중동 지역에 대한 좀 불안감 때문에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너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좀 너무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가 최근에 이제 주가의 조정이 좀 들어온 상태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떨어지게 된다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좀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 IT라든지 일부 종목들 이제 뭐 섹터의 크기로 본다면 이제 시총이 좀 큰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왔는데 그 종목들 자체가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이제 해소가 되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뭐 중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기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국내 증시는 기관들이 팔지만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급들의 이동은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즉 물가에 대한 부담으로 또 중동 전쟁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 뭐 흔들리게 된다면 오히려 IT 쪽에서 빠진 수급들이 다른 쪽으로 좀 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경우에는 이제 미리 우리가 이제 성급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번 주 주말 동안에 이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서 그리고 월요일 날부터 해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뭐 크게 문제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요일 날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상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일요일 날 심야 주식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뭐 부분은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상담을 해드릴 텐데 자, 전화는 2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여러분들 상담이 다 가능하고요. 자, 전화번호는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과 0279번. 자, 그러면 지금부터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제주항공인데요. 네. 18,400원에 18%예요. 18,400원에 18%세요? 네네. 18,400원이면 이 종목은 오래된 종목이군요. 네, 오래됐어요. 한 3년 됐어요. 3년 되셨어요? 네. 그러면 뭐 수익이 아예 없이 그냥 떨어졌어요? 아니면 그냥 계속 본래는 26,000원에 그죠? 하는데요. 자꾸 물 타고 유증도 2번 받고요. 그러세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가격이 좀 이거보다 더 높았었나 보네요. 그죠? 한참 높았죠. 그래요? 지금은 추가 매수를 혹시 지금 아직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제 추가하면서 이제 안 하려고요. 안 하시려고요? 네. 참
타이밍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면 12,000원 아래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했다면 단가가 더 낮아졌을 것 같긴 해요. 추가 매수 시점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12,000원, 지금 제주항공 말씀하신 거 맞죠? 그럼 네. 12,000원 아래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저점을 좀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제주항공이 어떤 회사인지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회사는 이제 코로나 때부터 해서 실적이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막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00원 정도 밑으로 한번 빠졌다가 올라왔고, 이제 12,000원 정도 아래에서 지금 계속 이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저는 저점을 네, 그렇죠. 좀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이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유가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그죠? 운임비가 증가하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주가는 많이 싼데, 그런데 이제 한번 튀어오르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옆으로 조금 옆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이 유가에 대한 부담 때문이 그런 것 같거든요. 요거는 조금 시간만 더 이제 경과가 되면 그래도 지금 위쪽으로는 14,000원, 15,000원, 16,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이제 뭐 모든 종목들이 그렇잖아요. 시간 투자 없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16,000원까지는 지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000원까지요? 네, 16,000원까지. 그리고 저는 이제 16,000원까지 주가가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수가 위쪽에서 팔 수 있는 기회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주항공도 지금 실적을 최근에 보셨죠? 확인해 보셨죠? 최근에 실적을 보면 실적이 지금 이제 순이 이익으로 지금 적자에서 전환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전환되고 나서 바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적 전환되고 나서 조금 뒤늦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제주항공은 지금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나중에 16,000원 정도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그럼 하거든요. 16,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16,000원까지 오면은 또 그 이상 이제 매수가 회복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최근에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긴 한데도 실적으로 그렇긴 한데도 자꾸 주가는 그냥 움직이지 않고. 원래 그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탁탁탁탁 움직이면 정말 좋겠지만, 예, 주가는 눈에 보이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쌓여있던 재료가 나중에 한 번에 탁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주항공도 지금은 좀 답답하게 만드는 구간인데 이럴 때 이거 안 되겠다 팔면 갑자기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직 이제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주항공은 나중에 16,000원에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네. 금년 안에 16,000원은 될까요? 제 생각에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네, 이건 좀 기다려 보세요.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노바렉스고요. 네. 13,000원에 비중은 15% 정도 됩니다. 노바렉스를 매수하셨어요? 네, 건기식 식품 때요. 그 1월 달에 매수했는데 그때는 건기식에 매출이 잘 나온다 그래서 네, 중국에서 매출 판매가 잘 된다 그래서 했는데 네. 쫙 빠져버렸네요. 근데 좀 그때 잘 될 때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잖아요, 그죠? 멍청하게도 TV에서 전문가분들이 네. 다 목표가를 상향해갖고 각 높게 해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1월 14일에 매수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네. 아유.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노바렉스도 이 주가를 보면 지금 당장은 딱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빠진 거라,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좀 높은 가격에 샀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길게 보면 이제 노바렉스는 2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빠진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위쪽에서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비교해 본다면 지금 주가는 이제 막 많이 높은 편에서 사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든지 종목들을 매수할 때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노바렉스도 매수했을 때는 좀 빨리 움직이니까 뭐 빠르게 수익 내고 빠져야지라고 생각을 하셨죠.
네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좋다 거예요. 그러고 TV 여기저기서 한 군데서 한 게 여기저기서 막 목표가들을 막 놀리더라고요. 최고가는 막 2만 원까지도 막 많이 빠졌다고 올리더라고요. 여기서 치고 올라가라 했는데 차트도 막 근데 여기서 올라가라. 자 보세요. 네네. 누굴 믿습니까? 나 자신을 맞아요. 나 자신도 지금 사실 조금 약간 믿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고 결국은 내 돈으로 내가 투자해서 결과를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건 솔직히 이제 시청자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노바렉스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분석에 따라서 이제 결과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뭐 또는 시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지난 올해 초에 사신 거죠. 1월 14일에요. 네. 1월 달에 사신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매수 시점은 좋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지금 그 화면 보이시죠? 네, 화면 보고 보면은 8월 달에 지난해 8월 달에 여기 고점 잡혀 있는 자리 보이시죠? 딱 네네. 고점 받고 떨어졌죠. 여기서도 지금 11월 달에 고점 받고 떨어졌고 12월 달에 고점 받고 딱 떨어졌고 여기서도 고점이 맞고 딱 떨어졌어요. 그죠? 이제 매수한 가격이 여기예요. 지금 제가 잡아놓은 가격이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 가격에 사시겠어요? 안 사죠. 그죠? 이게 딱 누가 봐도 잘못하면 고점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되니까. 그 상황에서는 제대로 이거는 정황 파악이 안 되고 바로 사셔서 그런 건데 이제 지금 딱 이제 하나하나 놓고 따지고 보니까 이 자리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매수할 때는 급할 게 없어요. 종목들은 너무나 많고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또 맞물려서 이제 매수를 하면 되는 건데 너무 이 종목이 아니면 안 된다고 급하게 마음을 먹다가 보면 결국은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을 못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노바렉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회사는 최근에 거래를 좀 살짝 살펴보면요. 거래도 조금은 부족해요. 거래가 지금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바렉스 자체의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관심도라고 생각해요. 단기로 들어갔다 물량 빠지고 단기로 물량 올라갔다 빠지고 지난번에 이제 올라갔다가 이번에 돌파하지 않을까 했는데 빠지니까 이제 실망 매물이 계속 터지면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바렉스는 지금은 저는 매도는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빠졌을 때 파는 게 아니라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최소한 저는 12,000원까지는 좀 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은. 저점을 밑에서 만들고 나서 이제 다시 이 12,000원까지 한번 반등이 나올 때가 나오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올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혹시 한 5% 정도는 어디 좀 더 빠지면 시장이 안 좋아서 더 빠지면 살까를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저는 거래가 많지 않다라고 했죠. 네. 거래가 많지 않으면 많은 금액을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빨리 나오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이것도 처음에 빨리 사서 빨리 수익 내고 싶어서 했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또 빨리 나오고 싶어서 매수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의 그 손해라든지 그랬을 때의 충격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순간부터가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12,000원 오면 그때는 뭐 매수가 위쪽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나중에 12,000원 오면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두산 로보틱스요. 두산 로보틱스요? 예, 92,000원에 20%입니다. 92,000원에 20%요? 네. 92,000원이면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2주 정도였어요? 예. 예. 올라올 때 사셨군요. 첫날부터 하여튼 계속 그래요? 전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좀 아쉬운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밀렸다 확 올라갔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여기예요. 이때부터 이제 고점을 딱 이제 만들고 나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일단 로봇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안 좋아질까요?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그게 근데 길이 언제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요. 1년 정도 있으면야 물론 본전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전문가님 보시기에 네. 이게 얼마나 물론 그렇게 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그냥 예. 이제 단순하게 이거 나중에 이 회사는 뭐 좋아지겠죠. 이거는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상장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기대감 때문에 약간 부풀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대감이. 그래서 처음에 공모가도 이제 높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뭐 삼성, LG도 다 이제 로봇에 투자를 한다는데 앞으로 좋아진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상장 초기에 이렇게 기대감이 많았던 종목들은 이제 자칫 잘못 들어가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다행히도 이건 정말 다행히도 7만 원을 밑으로 깨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거 하나 믿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시청자님도 지금 그렇잖아요. 7만 원 이거 깨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7만 원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매도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투매거든요. 그렇게 해서 7만 원 밑으로 빠지면 투매가 나오면서 쭉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행히도 7만 원을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7만 원을 가격을 잡아놓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7만 원에 걷어놓고 손절가를 일단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제가 볼 때 9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9만 원 정도를 먼저 잡으셔야 되긴 하는데 9만 2천 원 정도라면 여기서 반등 줬을 때는 저는 매수가 정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8만 9천 원에서 9만 2천 원을 목표가로 보고 있는데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보는 목표가는 9만 2천 원 매수가 정도에서. 근데 딱 9만 2천 원이 아니라도 저는 9만 원 넘어가잖아요. 9만 원 위쪽으로 딱 진입하는 순간부터 흔들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흔들리지 않으면 9만 2천 원까지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좀 흔들린다면 그때는 이제 빨리 나오셨다가 나중에 기회를 다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두산 퓨얼셀. 두산 퓨얼셀이요? 예, 25,900원에 20%. 25,900원이요? 예. 굉장히 오랜만에 상담을 해요, 이 종목은. 아니요. 작년에 샀는데. 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3만 원대여서 이게 수소가 그래도 앞으로 괜찮을지 알고 샀었는데 이게 뭐 하다 보니까 계속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물도 조금 타고 이러다가 2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몇 번 올라왔었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오랜만에 이제 상담한다는 건 그동안 두산 퓨얼셀은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상담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때 잘 갔을 때 그죠, 수소차들 관련주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두산 퓨얼셀을 매매를 많이 하진 않아서 상담이 별로 안 들어왔던 종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매수가 3만 원대 제가 들어보니까 3만 원대 하셨고 거기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단가가 낮아진 건데 최근에 25,000원 근처까지 왔는데 그때 못 파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래서 이 수소차 쪽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를 본다면 이제 전기차 다음은 수소차로 넘어간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수소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좋게 보고 좀 중장기로 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주가라는 건 그래요. 주가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기보다는 이제 미래 상황을 반영하는데 이 미래의 상황이라고 해도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어떤 상황을 반영할까요? 주가는. 가까운. 그렇죠. 좀 가까운 미래의 상황을 주가는 이제 선반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너무 멀리 있는 그 상황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슈가 들어와서 테마를 형성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게 계속 이제 주가를 어떻게 움직이거나 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기차 쪽도 뭔가 지금 아직 틀이 완벽하게 잡혀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지금 전기차들 많이 보이긴 하는데 정말 많진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죠?
네. 그래서 그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테마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 그때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그렇기도 시간이 하고 네. 네. 두산 퓨얼셀이 네. 그 전기차에 수소차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네. 이게 그 수소 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네. 이게 공급 계약을 왜 얼마 전에 네. 두산 퓨얼셀의 다른 쪽하고 또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차뿐만이 아니고 다른 연료 전지라든지 네. 그런 쪽으로 앞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요. 네. 그렇다면 주가의 반영이 바로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안랩이라는 회사 아시죠? 안랩. 네. 예. 안랩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보안 바이러스. 쪽, 그죠? 보안 사업을 보안,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죠? 소프트웨어, 네. 이제 보안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안 쪽에서 이제 회사는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 종목의 주가가 움직일 때는 안철수 씨가 어떻게 이제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지, 그 네네. 보안 관련해서 회사의 어떤 기익이나 이런 걸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산 퓨얼셀은 과거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제 그 수소차 관련 테마로 막 이제 올라갔던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의 성격상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수소차에 대한 어떤 이슈로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지 개별 이슈는 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두산 퓨얼셀은 지금은 저는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25,000원 정도 반등 다시 한번 주면 그때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저점은 아마 2만 원 정도 이 밑에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했잖아요. 아마 요 구간 안에서 저점을 좀 잡아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25,000원 정도 자리에 오면 그때 탈출을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탈출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정말 장기로 봐야 돼서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 않으시죠? 한 3, 4년 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목표 주가 25,000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샘CNS 네. 7,700원에 10%입니다. 7,700원에 10% 매수하셨군요. 네, 이 전번에 반 팔고 반 남겨놨었거든요. 지난번에 반 정리하셨어요? 예, 예. 그래요. 근데 이거 혹시 어떻게 사신 거예요? 이거 좀 됐었는데 네. 좀 반도체가 좀 미래가 있을 것 같아서 장래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샀었거든요. 혹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추천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그런 건 없고? 아니요. 네. 그냥 사신 거예요? 평소에 지켜보시다가? 예, 그 당시에는 이거 산 지가 좀 됩니다. 그래요. 왜냐면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보통 사람들은 주가가 강하게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 있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이제 방송에서 많이 나오면 그때 이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 지켜보다가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샘CNS의 경우에도 이제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혹시나 방송에서 이야기해서 매수한 건 아닌가. 근데 지금 절반 정도 일단 파셨고 나머지 절반은 언제 좀 팔까? 이걸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금요일 날 팔려고 하다가 이거 못 팔았었거든요. 거리도 길고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미국 증시가 또 떨어져서 약간 걱정되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완벽하게 다 타이밍을 잡겠습니까? 시장은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해요. 종목들도 역시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팔아야 될까? 저는 월요일 아침에 만약에 여기서 상승으로 출발을 하면 그냥 파시면 돼요. 근데 상승 출발을 하지 않으면 굳이 바로 안 파셔도 상관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올라온 편이 아니에요. 주가 자체가. 최근에 이거 반등 나와봐야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거 많이 올라간 반등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점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래쪽에 화면 보이시죠? 네. 화면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올라왔던 자리가 이제 올라온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죠? 그때 팔았고. 그리고 밑에서 이제 올라온 자리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또 밑에서 뒤에서도 한번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왔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게 1번이라고 치고 여기가 이제 2번이라고 치고 이게 3번이라고 쳐봐요.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하고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 점점 이 거래는 어때요? 거래는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그래는 늘어나고 있죠. 많아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네, 많아지고 있다는 건 아직 힘이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 이제 더 높은 가격을 보고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또 흔들려도 다시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서 만약에 월요일 날 상승 출발하면 이제 반등 주고서 상승으로 출발하면 그때 파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상승이 아니라 좀 떨어져서 출발하면 좀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오면 그때 8,500원 정도 잡고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황영 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센트래요. 자, 일단 지금 통화가 음질이 좀 좋지 않아서 혹시나 그 TV로 보고 계시다면 TV 음량을 좀 줄여주시고요. 저하고 전화로만 좀 통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셀트리온 상담인가요?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18만 원. 18만 원이요. 비중은요? 20%. 20%요. 예. 지금 밖에 계신가 봐요. 예. 자, 지금 그러면 18만 원에 지금 20% 매수하셨는데 셀트리온 지금 조금 수익 중이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얼마 목표 주가를 좀 봐야 될까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대응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셀트리온은 이제 뭐 이 회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없으니까 회사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17만 원 가격 이 가격만 잘 지켜내 준다면 셀트리온은 조만간 한 20만 원 정도 위쪽으로 한번 올라오는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월요일장에 상승으로 출발한다면 그때 비중을 좀 절반 정도 줄여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수익을 좀 지켜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월요일 날 반등 주면 만약 상승 출발하면은 그때는 한 절반 정도 수익 챙겨놓고 나머지는 20만 원까지 끌고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월요일 날 그냥 뭐 좀 떨어져서 조정으로 떨어져서 출발된다면 그냥 가져가시면서 20만 원에 최종적으로 물량들 다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길게 끌다 보면은 좀 너무 늘어지는 지금 구간이라서 목표 주가는 20만 원 잡아드릴 테니까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 오늘부터죠. 강연 일정들이 또 있는데요. 저희가 강연 일정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강연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각 멘토님들께서 다른 지역에서 강연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 신촌 코지모임 공간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1시에 저 신촌 코지모임 공간에서 저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일요일 날은 이제 수원에서 강연회가 진행되는데요. 수원 벨라 스위트 호텔 지하 1층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수원은 제가 처음 가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들 좀 오랜만에 제가 저를 볼 수 있는 또 기회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 저도 많이 준비해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연회 시간은 1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1시에 딱 맞춰서 오시면 이미 강연회가 시작이 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1시보다 좀 일찍 예를 들어서 뭐 10분이든 아니면 15분이든 일찍 오시면 여러분들 편하게 자리 맡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편하게 그 시간들을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금 너무 늦게 오시면 혹시나 자리가 부족한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 이 공간을 찾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연회는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를 제가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는 건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 핵심 포인트 몇 가지만 알면 조금 더 편하게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내가 알고 있지만 이거를 실전에 제대로 접목을 못 시켜서 내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여러분들하고 이제 찾아가서 소통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 저는 신촌에서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이제 수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매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황민혁의 심야 주식 방송이 진행됩니다. 이 방송을 참여하는 방법은요. 이제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하나의 이제 그 채널에 나와요. 그 채널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10시부터 11시까지 참여가 가능한데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월요일장에 대한 걱정 많으시죠? 우리가 주말 동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이 시간에 다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월요일 날 또 다음 주에 어떤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지를 미리 좀 체크해드리는 시간이 바로 심야 주식 방송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내용들 좀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도 온라인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의 일정들 한번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우,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너무 종목? 다양하게 네.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네. 제가 더 감사하죠. 네. 자, 어떤 네, 종목인가요? 네, 한일사료. 한일사료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400원에 20%. 5,400원에 20% 사셨어요? 네. 자, 지금 5,40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 최근에 좀 매수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그 한일사료는 이제 곡물 테마로 보통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그 유럽연합에서 러시아 곡물 관세 소식 때문에 한번 주가가 올랐는데 뭐 그것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앞으로 무슨 기후가 안 좋고 뭐하고 그러면은 그런 것도 없잖아, 있다고.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이 그 곡물 테마주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네. 실제로 이제 꿀벌들이 막 사라지고 있다 이런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내용 얘기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식량난이 온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네네. 어쨌든 그 네, 문제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앞으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고 예전 같은 네.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오존층이 파괴돼서 나중에 뭐 기후가 변화가 네. 오고 그다음에 북극이 좀 녹아내려서 그래서 뭐 이제 결국은 이제 홍수가 나고 이런 얘기들 예전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결국은 지금 보니까 오존층이 지금 오히려 좀 좋아졌어요. 환경이.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뭐냐면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가 지금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아직 현재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네. 갖고 이제 투자를 하기보다는 주식이라는 건 너무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의 네. 어떤 사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런 네. 의미에서 저는 한일사료를 지금 매수하셨다는 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요? 네, 러시아 곡물에 대한 뭐 세금 이것도 관세 역시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하나의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곡물주들 네. 같은 경우 보통 어느 시점에 좀 많이 움직이냐면 여름 시점 있죠.
여름에 네네. 이제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 보통 네네. 움직임이 좀 나와줘요. 그런데 네. 그 전에 이제 그 테마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해서 주가가 좀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일사료는 만약에 이제 재료들이 좀 있으니까 뭐 단길 네. 수익을 챙기고 나오게 이제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온다 생각하고 가볍게 들어가신 거라면 저는 5,700원 위쪽으로 한번 반등 주면 그때 6,000원까지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6,000원 정도 반등 줬을 때 근데 좀 기다리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반등 줬을 때 네, 빠져나와야 네. 되니까. 그래서 6,000원 정도 반등 네. 줬을 때 그때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하시긴 해야 돼요. 워낙 주가가 이제 들쭉날쭉하니까. 그래서 네, 네. 탁 튀어 올랐을 때 6,000원에서 잘 보셨다가 팔고 나오시면 큰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해서 네.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5,700원 정도에 우선 매도를 할까요?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5,700원에 매도하셔도 괜찮고, 뭐 6,000원을 기다리셔도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수익에서만 잘 나오세요. 자, 이렇게 한일사료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황명멘토입니다. 전화 연결되셨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신성텔크를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신성- 한일사료가 나오네요. 네, 어떤? 데이터테크예요. 네, 신성데이터테크요.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08,000원에 30%예요. 78,000원에 30%요. 108,000원. 예. 네. 예. 근데 이거 왜 아직 안 파시고 계셨어요? 108,000원이요? 예. 지금 아래 78,000원으로 나왔는데 10만이군요. 예. 그럼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한 달쯤 되지 싶은데요. 수익이 났었나요? 처음에는 조금 올라가다가 네. 올라가시면 나는데 그때부터 네. 계속 10만 대에서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저거 뭐 10만 대 더 이상 안 내려간다. 네. 이래가 가지고 있었는데 네. 한 3일 전부터 이 빠지기 시작해 버려요. 이거는 저는 이게 왜 올라갔는지 아시죠? 이 종목이. 올라가는 거는 그뭐저 초전도체 때문에 그죠? 올라갔겠죠. 초전도체 예. 때문에. 근데 근데 지금 신성이 저거 근본 회사가 괜찮거든요. 회사 괜찮죠? 예, 네. 그 때문에도 내가 샀는데. 회사가 괜찮아. 전망이- 회사가 괜찮은 건 예. 괜찮은 건데 예. 주가를 보세요. 주가가 지금 이제 그 초전도체 이슈로 올라온 게 원래 13,000원대에서 거래가 됐거든요, 이 종목이. 예, 근데 맞아요. 지금 이제 보면은 15만 원을 넘어갔었잖아요. 그 그렇죠, 10배 그렇죠. 넘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주가가.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예. 지금은 어때요? 9만 원 정도니까 지금도 거의 한 7, 8배 정도 위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실적이 그렇다면 회사가 예. 이제 회사가 좋다는 건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는 회사예요. 그래서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으면 실적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회사 자체로 본다면 예. 그죠? 근데 실적은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감소를 했어요. 예. 근데 주가는 지금 떠 있죠. 결국은 예. 이 회사는 만약 회사를 보고 산다면 절대 지금 이 가격에 사면 안 되는 거죠. 10만 원대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만약에 산다면 예. 얼마에 사야 돼요? 진짜 쌀 때 쌀 때 사야 돼요. 진짜 거의 2만 원대나 아니면 만 원대. 이럴 때 사면은 예.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게 10만 원대에 사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초전도체라는 것도 그것 때문에 이제 저거 지금 이제 예. 그 계속 뉴스 검색해 보고 계시죠. 예. 뭐 이거는 초전도체 관련주들 사신 분들은 뉴스를 계속 검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때 보이세요? 이제 그 생각을 한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초전도체가 진짜 이번에 발견이 됐을까? 아니면 그냥 이슈로 그냥 그렇죠. 끝나는 그- 걸까? 예. 저는 이제 네. 딴보다 유튜브에서 계속 좋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면 괜찮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람은 본인들이 예. 이제 그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죠? 여기 그렇죠.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셨다면 그분의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예.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들을 좀 같이 의견들을 예. 좀 총합을 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 판단을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맞는 걸까, 저게 맞는 예. 걸까. 근데 그렇죠, 제가 볼 그렇죠. 때는 이제 이번에 어쨌든 그 전에 LK99의 경우에도 이제 그랬지만 이것도 초전도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또 새로운 물질을 또 개발했단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천연주체 예, 물질 맞아요. 그죠? 만약에 이제 LK99가 확실하다면 또 새로운 게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 그렇죠, 생각은 맞죠.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 신성데이터테크도 어쨌든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8만 원 손절가를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더 큰 그래요? 손실을 보시기 전에 8만 원 손절가 예. 잡으시고 반등 시에는 매수가보다는 전 10만 5천 원? 10만 원 위쪽으로. 10만 원 위쪽에서 그냥 반등 줬을 때 저는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거 나중에 되면 진짜 진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위험 관리 잘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예. 종목인가요? 코리아스 키트 15% 26,000원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예. 26,600원에 사셨군요. 예, 1월달에 샀는데 그때 네. 뭐 DXL 뭐 좋다고 그래가 TV 보고 샀거든요. 네. 근데 계속 빠졌어요. 지금 CXL 그 반도체라는 건 삼성에서 그죠? 예. 차세대 그 예. AI 반도체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반도체. 근데 기대감으로 이제 코리아 서키트가 반등이 나오긴 했잖아요. 근데 예. 일단 뭐 사실은 이제 먼저 기대감으로 나온 반등이에요. 그리고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반도체 중에서 AI 반도체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현재로서는 사용되는 반도체는 HBM 반도체잖아요. 그죠? 예. 들어보셨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도 지금 HBM 반도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하고 이제 하이닉스는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고 삼성전자도 HBM 반도체를 납품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XA까지 아직은 이제 넘어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나왔던 반등은 이제 기대감으로 나온 반등이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테마를 한번 좀 코리아 타고. 서키트 CXL 맞아요. CXL 관련주로 맞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예요. 네, 관련주는 맞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 거고,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도가 지난해잖아요. 지난해까지 실적은 좀 좋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 아마 실적은 좀 잡힐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매수를 원래는 2만 원대 매수를 하시면 원래는 안 돼요. 이게 종목은. 모르겠어요. 2만 원 정도. 왜냐면 지난번에 잠깐 보면은 앞전에도 여기서 앞에서 이제 지난해 7월 달에 올라갔다 이 자리에서 빠졌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계속 빠진 자리가 바로 2만 원 바로 위로 올라가자마자 빠진 자리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그 2만 원대가 참 이 고점을 많이 좀 만들어 놓은 자리들이에요. 예전에 이제 주가를 보면은 그죠? 다 여기가 표시한 데가 다 2만 원대예요. 지금도 여기 그죠? 그래서 지금 코리아 서키트는 좀 가져가시는 게 저는 이제 좋을 것 같은데 탈출의 기회는 이제 매수한 가격이 26,000원이신데 21,000원까지 저는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저는 시간을 좀 그 대신 시간은 좀 걸려요.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있으면 되겠네요. 네, 시간은 좀 걸릴 텐데 여기서 조금 더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21,000원까지 저는 그래도 이거는 가져갔다가 그때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파는 것보다. 그 이상 많이 올라가지는 안 하겠다, 그죠? 여기서 지금 손실인데 그 수익의 욕심은 그 다음이죠. 그렇죠? 21,000원 되면 네. 배우 나오세요. 그러니까 21,000원 일단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예. 네, 여기 BIG 네. 25%요. 6,200원. 6,200원에 지금 예, 25%요. DIC. 예. 자, 6,200원. 이거 최근에 사신 건 아니군요. 예, 오래됐어요. 오래되었어요? 혹시 추가 매수나 이런 것도 하셨어요? 처음에서는 DIC는 안 해요. 안 하셨고요? 예.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DIC는 거래가 지금 지난번에 14억이었고, 거래도 일단 문제는 없는데, 이거, 예. 25%. 지금 한 번에 다 사셔가지고, 예. 이게 그 비중만 좀 작으면,
조금 더 손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비중이 좀 커가지고 25% 담으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략을 세우기가 조금은 이제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DIC는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중장비 쪽 부품을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DIC는 최근에 주가가 이제 여기서 저점을 조금 살짝 위쪽으로 올려놓긴 했어요. 근데 이 올라가는 이 반등의 이 흐름들이 굉장히 굴곡도 그렇고 한번 밀면 쭉 밀어내고 또 올라갈 때는 조금 이제 그렇게 막 세게 막 올리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이 등락의 굴곡이 참 힘든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잡으면 솔직히 이제 괜찮긴 한데 이미 여기서 매수한 가격이 6,200원이면 저는 조금 더 답답해도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6,500원까지 6,400원 정도까지는 저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 회사는.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이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6,200원까지 올라갔다가 빠지고 다시 또 6,400원까지 올라갔다가 빠지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과정들을 만약에 좀 이제 내가 좀 싫다 그러면 6,000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세요. 네, 이게 등락이 되게 힘들잖아요. 가져가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DIC는 가지는 않고 뭐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만약에 답답하시면 6,000원 왔을 때 그냥 파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좀 길게는 6,500원까지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종목은 GKL이고요. 네. 13,6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13,600원의 비중이 20%입니다. 20%요. 예. 아, 이거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네,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3일 정도 되셨어요? 네네. 자, 이거 혹시 어떻게 그 이유도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그냥 이제 제가 관심도 있었고 이제 좀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슬슬 온다고 해서 네. 카지노라고 해서 좀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GKL 그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 이 종목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예전에는 뭐 일본 쪽이 VIP 고객 층이 좀 두터웠는데 이제는 이제 이 중국에 이제 의존도가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줘야 그만큼 또 이익도 많이 나는데 그동안 이제 적자를 좀 보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죠.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그 매수의 어떤 그 생각이 저는 괜찮았다고 봐요. GKL은 지난 2020년도에 빠졌을 때 당시를 보면은 이때거든요.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당시예요. 이 당시하고 그다음에 또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또 빠졌을 때 이 당시 또 이때도 이제 저점 부가는 12,000원 위쪽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아마 그 매수할 때 이것도 체크해 보셨죠? 이 흐름들. 근데 솔직히 거기까지 체크 못 해갖고요. 그러세요? 되게 솔직하시네요. 낮아서 샀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이 과거 2020년도와 2022년도 이때하고 이제 이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낫다고 봐요.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익도 이제 전환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위쪽으로 19,000원 정도까지는 최소한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서 19,000원 정도에서 뭐 절반 팔고 나머지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중국도 최근에 경제지표도 좀 개선되고 있고 하니까 이거는 저는 19,000원까지 목표 주가 드릴게요. 이렇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담 감사합니다. 네. 자, 아쉽게도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쉬운 부분은 잠시 후 제가 신촌에서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강연에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있지만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